고생이 많으시고요. 긴 시간 동안 선생님 4명이 들어와서 수업을 설명을 하는데, 저는 플레인 사이언스 원장이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이언스카이의 순회 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8년 동안 수업을 했고, 낙생고반은 한 6년 계속 낙생고반을 맡았고요. 낙생고, 보편고, 과중학교 위주로 전문적으로 맡았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미래탐구랑 같이 하게 돼서 여기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됐고, 역시 과중인 낙생 보평을 또 제가 이번에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들 저기 뭐 전체적인 거 커리부터 얘기하고요. 커리는 제 커리가 아니라 낙생고 커리를 말씀드릴게요. 낙생고 커리를. 낙생고 갔니? 오. 일지망으로 썼니? 공부 잘하겠네. 똑똑하게 생겼는데. 나 어릴 적 모습 같은데. 기분 나빠하지 말고. 저기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요. 낙생고 이제 먼저 커리 알려드리고, 제가 수업하는 스타일 알려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저는 뭐 PPT를 안 쓰니까. 과학 과목은 혹시 애들이 선행이 됐나요? 통과 안 들어본 학생 있나요, 혹시? 안 들어봤어요. 화학이나 물리원은 했죠, 근데. 그것도 안 했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진짜로. 단원은 4개 단원이 있습니다. 통과는 4개 단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낙생고는 1, 2단원이 1학기 중간 1학기 범위입니다. 1단원은 4개, 작은 단원 7개로 되어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2단원도 작은 단원 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앞에 2개가 지학, 화학, 그 다음에 여기도 지학, 생물, 그 다음에 신소재는 조금 애매해요. 화학이랑 물리가 섞여 있는데 그냥 물리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단원은 이제 뭐 학생 가보면 바로 알 거야. 과학은 1, 2, 3단원인데 1단원이 물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메인이고요. 3, 4가 지구과학 파트, 5, 6, 7이 생물 파트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어려운 데가 어디냐 하면 지구에서 1단원은 우주 배우고요. 그 다음에 별을 배워요. 2단원이 별이고, 그 다음에 3단원 화학에서 이제 이게 요걸 좀 뺄게요. 이게 주기율표하고 원자라는 걸 배우는데, 4단원은 그 다음에 화학 결합을 배우고요. 글씨는 제가 잘 못 씁니다. 화학 선생이어서 화학식에 특화돼 있어요. 화학 결합을 배우는데, 여기가 1번 메인, 여기가 완전 메인입니다. 제일 어렵다는 뜻이고요. 학교 시험에 난이도 제일 높게 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학은 뭐 여기는 암석이고, 제가 별표 아무것도 표시 안 하잖아요. 그리고 뭐 그냥 평온하게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단백질, 그 다음에 DNA, RNA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신소재 나와요. 그럼 보통은요, 낙생고만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진도를 아주 섞어놔갖고 애들이 힘들어해요. 처음에 보통 이렇게 끊어주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분당 지역의 25개 학교 중에서 20개 학교가 이렇게 나가요. 저도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근데 낙생고 범위는 제가 이따 시험지 드릴 거지만, 시험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행하게도 여기서 끊습니다. 이게 중간고사 범위예요. 그럼 나머지 중간고사는요? 7개 단원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들어오냐면 2단원이 들어오는데, 2단원의 1단원이 역시 메인 단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물리 파트 중에서 1단원이 첫 번째가 뭐냐면 운동, 중력. 벌써 애들 듣고 어머님들은 들으시는 순간 짜증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운동과 중력 파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운동량, 충격량이 들어가는데, 운동량, 충격량이란 파트가 들어가는데, 가끔요. 그러니까 이거 둘을 다 집어넣으면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를 빼줄기도 해요. 중간고사 때. 근데 이것까지는 들어간다고,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이게 물리가.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는 뭐냐, 물리를 다 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1학기 중간에 난이도 높은 단원이 5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 뒤에 거 생물은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 지학이 있는데요,
지학도 두 개가 있어요. 지학도는 이건 별표는 아니지만 요게 별표거든요. 4단원에. 여기는 그냥 지구 구조가 나오니까 이건 뭐 그냥 해도 됩니다. 에너지 복수나 이런 거는. 근데 여기가 지각 변동이라 그래서 2단원에 메인이 들어와요. 지학의 메인이. 근데 얘는 무조건 들어가고요. 얘도 들어갈 수도 있고 빼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 뺀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메인 단원 5개가 기어 들어가기 때문에 많으면 6개, 여기까지 들어가면 최악인 거예요. 그럼 1학기에 배울 내용 중에 제일 어려운 건 다 1학기 중간에 본다는 뜻이에요. 근데 학생고는 시험이 빨라요. 정말로 빨라요. 아시죠? 계획표 보셔서 아시겠지만 낙생고는 뭐 작년 같은 경우도 4월 중 20 며칠 날 봐요. 딴 학교 전체 중에서도 제일 빠릅니다. 그 얘기는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낙생고 자체가 공부를 과중을 시키고 공부도 많이 하다 보니까 니네 다 준비됐지?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딴 학교는 5월 초순 늦으면 17일까지 가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4월 25, 5, 6, 7 아마 이 날짜도 제가 먼저 드려볼게요. 시험지를. 그래서 학교에서 진도 나갈 때 저도 이제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1학기 중간에 애들 쏟아부어야 된단 말이에요. 1학기 중간고사에. 시간도 무조건. 지금 날짜만 보세요. 날짜 4월 27일이지 않습니까? 분당 지역 학교 중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제일 빠른 학교가 낙생이에요. 그럼 4월 27일까지면 그냥 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험까지 정확히 8주 남습니다. 직보 포함해서 8주밖에 안 나와요. 딴 학교는 9주에서 10주가 시험 대비할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5월 초 같으면 8주나 9주 하고 직보 한 번 하면 10번 정도 나오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돌아가는데 낙생은 수업 7회에다 직보 한 번 8회면 끝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단원도 저 따위로 만들어 놓고 자신감이죠. 우리 학교는 공부시킬 거야. 그건 당연하죠. 재작년에 낙생고가 서울대 보낸 게 35명. 34명. 작년에 보낸 게 22명입니다. 분당 지역 1등이고 전국을 통틀어도 거의 탑이에요. 그 정도 자신감이 있으니까 얘네가 니네 공부해왔지라는 뜻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옛날에 낙생고 이과는 통과 안 했어요. 통과 안 했다고 이과 애들은. 그리고 거기 갈 애들은 아예 안 하고 그냥 원부터 붙였어요. 근데 교육청에서 걸려갖고 몇 번 티박으로 먹은 다음부터 1학년 과정은 똑같이 해주는 것 뿐이고 안 합니다. 그리고 분당 지역 학교들이 그런 짓을 많이 했었어요. 분당고도 1학기 때 다 끝냈다가 1학기 전 진도 다 끝냈다가 2학기에는 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거 교육청에서 다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1학기 중간, 재작년 얘기예요. 재작년에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책의 3분의 2까지였고 절반이었고 나머지 걸리는 바람에 남은 3개의 시험을 2학기 진도 가지고 나눠봤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 짓은 안 해요. 그래서 전부 다 통과만 할 텐데 통과 범위가 이렇게 되니까 애들이 힘든 거는 내가 우주 왜 별도 별이라고 했냐면 화학이 모르면 이게 안 돼요. 우주와 별을 그냥 별 배우는 게 아니에요. 화학의 양성자 중성자 이 파트가 들어가지 않으면 얘를 알 수가 없게 돼 있다고 구조를. 그래서 이걸 묶어서 하나. 근데 얘가 들어가니까 물리도 해야지 지학도 만약 그러니까 이게 빠져주면 감사 빠져주지 않으면 이번은 최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중간 기말은 어떤데요? 기말은 이거 3개랑 여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2개가 어려워요. 기말에서 별표는 얘와 얘가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생물 파트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근데 너무 기말에 비중 있는 과목이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보통 이 둘을 빼서 갖다 붙여주죠. 그래서 1단원과 2단원. 그래서 얘네들은 낙생고는 딴 반에서 진도를 맞출 수가 없어요. 이 진도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별 전문반을 하는 이유가 진도가 일단 안 먹고 여기 심화 수업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일단 여기까지가 1학기 여러분 자제분들이 볼 시험의 과정입니다. 그럼 확인을 시켜드리면 이건 조금 이따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어떻게 대비할 거냐. 시험지 먼저 볼게요. 그게 빠를 것 같아요. 시험지 한번 보실래요? 작년하고 재작년 거는 시험 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건 재재작년 거 21년도 4월 27일 날 시험지를 직접 드린 겁니다. 시험지를 먼저 크게 한번 훑어보시면 1번부터 쭉 넘어가서 한 번만 보세요. 문제
최종적인 설명은 충격량 들어갔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쭉 들어보시고 마지막 24번까지 문제가 나왔는데 혹시 여기서 뭐 공통점 하나 느낀 거 없으십니까? 그냥 문제만 훑어보시라고. 훑어보시면서 느끼시는 거. 학생 이름이 뭐야? 정재환이? 재환이 보고 느낀 거 없어? 오, 역시 학생답게. 페이지가 6페이지고요. 문제가 24문제인데 한 페이지당 문제 4개입니다. 근데 지문도 길고 그래프도 많고요. 이해되죠? 더 중요한 건 모든 문제가 합답형이란 뜻이에요. 합답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억, 니은, 디귿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조금 학교 선생님들이 좀 느슨한 학교들은 어떻게 주냐면 이 합답형은 어떤 거냐면 이게 다 수능형이란 뜻입니다. 수능형이 합답형이거든요. 기억, 니은, 디귿. 모든 문제가 기억, 니은, 디귿으로 돼 있는데 착한 학교들, 공부를 좀 안 하는 학교 같으면 예. 깜짝 놀라서 공부를 안 하는 학교 같으면 기억, 니은, 디귿을 줄 때 O, X 잘 모르겠지?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2분의 1짜리 시험이니까 쉬운 시험이 되는 거예요. 합답형이라 하더라도.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근데 낙생고는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낙생고는 뭔지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확률이 몇 분의 1로 떨어지냐면 한 문제짜리가 오지선다인데 불구하고 확률은 8분의 1로 바뀌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면 못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아무거나 그냥 보셔도 돼요. 4번 문제 한번 보시면요. 시간 안 되시면 저기 4번 문제 보시면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지문의 길이가 2개짜리입니다. 그런데 얘네들 시험 줄 때 어떻게 주냐? 앞에는 맞게 주고 뒤에 거 틀리게 줘갖고 애들이 헷갈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틀리면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니까 앞에 나온 거 수소의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검은 선과 수소의 방도 나타나는 밝은 선의 위치는 같다. 이런 식으로 길게 주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쉽게 준 거지만 하나로 물어봤지만 보통 앞에 거는 이러니까 뒤에 거는 이렇다라고 해서 앞에 맞고 뒤에 틀리게 줘갖고 헷갈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 24개를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될 게 많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모르면 안 된다는 거고 문제 해석을 잠깐 들어가면 앞에 거 1번, 2번, 3번, 4번은 아까 말한 대로 우주 파트예요. 우주 파트 별 가지고 그 다음에 메인 문제는 7번부터 제가 어려워진다고 했잖아요. 화학 파트부터 화학의 7번 8번 9번 그 다음에 뒤에 장 보시면 11번 10번 11번 그 다음에 얘네들 그 다음에 12번까지가 화학 파트인데 뭐 이 중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화학까지도 애들이 힘들어할 텐데 13번에 운동 붙였잖아요. 물리 붙였단 말이에요. 물리 붙였는데 14번 물리 붙였고 15번은 보는 순간 여러분 어머님들이나 부모님들도 싫어하실 거 아닙니까? 높이 나오고 H 나오고 거리 나오고 시간 나와서 이거 풀고 그 다음에 16번 물리 딱 나올 때 그래프에서 바로 튀어나오고 거기다가 충돌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18번에 보면 운동량 충격량까지 된 거예요. 그러면 6개 어려운 단어를 묶어놨기 때문에 사실 이 시험지 되게 어려운 시험지로 바뀌는 거예요. 물리도 퍼펙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9번하고 19번까지가 물리 파트고 그 다음에 20번 아까 지구과학은 지각변동은 빼준 거예요. 나머지 21번 직관, 22번, 23번, 24번은 지각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앞에 거예요. 3단원 준 거고 4단원은 안 준 거죠. 그나마 하나 빼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애들은 뭘 준비해야 되느냐? 물리까지는 타이트하게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시험 범위가 이러니까. 그래서 근데 시간은 짧고 할 건 많고 누구 책처럼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처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거냐? 저희 수업 패턴은요. 학생이 못 따라오면 못 가요. 부모님이 하시는 공부가 아니고 이제 애들이 해야 되는 공부라서 애들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단계가 3주 원래는 9주로 가는데 학생은 여기가 2주밖에 안 돼요. 저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올해 5월 달로만 가주면 괜찮겠는데 2주에서 직보 많이 해봐야 3주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패턴은 어떻게 가냐? 첫 번째는 기본. 3주 동안에는 기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문제인데 1, 2, 3, 4, 1, 2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본으로. 딴 건 안 해요. 이 뒤에 거 이런 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안 해도 돼. 결국은 여기가 중요한데 이게 사실 지금 3주로 잡기가 되게 빡빡해요. 보통은 얘네들 일반 학교는요 9주 정도 주어지기 때문에 요거 한 주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그 다음부터 집보를 시작한다고요. 바로 직전 보강을 시작해요. 5주차부터. 그래서 이 앞에 거 묶어서 책으로 숙제로 계속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계속 연습시키면서 나머지 5, 6, 7을 나갈 텐데 불행하게도 얘네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할 때 1, 2, 3, 4와 1, 2를 해야 되는데 최대한 뺄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물론 한 주 정도 더 땡겨 쓸 수는 있겠지만 왜냐하면 물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여기가 끝나면 그래서 그때는 학생은 무조건 여기는 일주에 끊어야 되고요. 여기는 1주 반 정도 걸리고 여기가 한 주 반 정도 걸릴 거예요. 물리만 안 들어가면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데 물리가 들어가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 끊으면 물론 애들 공부를 잘하니까 잘 해온 학생도 있고 안 해온 학생도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그걸 믿지 않아요. 가르치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면서 여기가 끝나는 순간부터 직보는 시작하는 거예요. 시험 대비는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 대비 들어가는데 제가 주교재가 2권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완자란 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알파 한 권 더해서 2권이 이제 기본서가 돼요. 이거는 프린트로 나갈 거고 숙제책이니까 그 정도면 되고요. 여기가 끝나는 순간부터 시험 대비할 때 상위권 문제를 들어가는 거예요. 상위권 문제집은 5개 들어가야 돼요. 수업은 저한테 듣든 안 듣든 상관없습니다만 꼭 이 정도 양은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완자하고 알파 해서 이제 끝났다. 4단원까지 끝났다. 아니면 이제 여기까지 포함해서 끝났다. 근데 제가 볼 때는 4단원 끝나면 시험 대비는 들어가고 물리는 이때 따로 더 배워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할 게 EBS에서 나오는 교재가 2권이 있습니다. EBS 개념 완성이라는 교재가 있고 EBS 개념 완성 문항이라는 교재가 있고 그 다음에 1등급 있고 그 다음에 엔제라는 게 있어요. 이투스에서 나오는 엔제가 있고 그 다음에 기출픽 비상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5개가 기본 이제 심화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학교 때는 이제 다 버리셔야 돼요. 중학교 때 문제 한두 권 풀고 90점 넘어요. 그거는 머릿속에 지우셔야 돼요. 학생고는 공부를 잘한다. 그 의미가 뭐냐면요. 3등급 이상부터는 진입장벽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밑에 애들이 3등급까지 가는 거는 가능한데 3등급에서 1, 2등급 올라락내락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뜻입니다. 잘하는 애가 너무 많아요. 원과목이나 투과목까지 해왔던 애들이 가 있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 깨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많이 힘들지만 따라와서 이 정도 해준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 플레인 사이언스의 블랙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오늘 안 갖고 왔는데 여기는 문항수가 400문항짜리 책이고요. 전부 다 심화 문제로밖에 안 돼 있어요. 여기 심화는 중간 심화 정도로 보시면 그러니까 중상, 상, 최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400개 중에 200개는 최상 문제로 바뀌어 있습니다. 학교 시험에서 제일 어려운 것만 뽑아갖고 만든 거기 때문에 제일 어렵고요. 저희는 내신이기 때문에 내신은 내신답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 끝나면 끝난 게 아니라 문제수로 따져볼까요? 150, 150. 보통 한 단원 문제 시험범위 문제가 150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750문항에다 400개, 1000문항이 넘어갔잖아요. 여기다 기출문제 풀어야 돼요. 학생고 같은 경우는 2년치 기출 그것만 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지역에 나오는 상위권 고등학교의 모든 기출문제를 다 풀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게 얼마나 되느냐? 한 10개에서 20개인데 그거는 이제 날짜에 따라 달라져요. 이게 저거 걱정인 거죠. 이 부분이 약해지는 거예요. 학생고는 뒤에 날짜가 없기 때문에 저걸 20개를 못 가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저도 이게 한 2주만 있으면 20개가 아니라 원래 많은 학교는 30개까지 줘요. 여기 분당 지역에 25개 학교 2년 치면 50개 문항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당 250, 아까 24개 봤으니까 250문항이고 30개면 750개니까 웬만한 문제 5권 분량이 시험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 연습을 해놓고 저는 시험장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제 이름 얘기 안 했나? 제 이름이 양혜석 쌤이에요. 네. 양혜석 쌤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이나 많이 아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쪽에서 워낙 오래 했었기 때문에 화학은 분당지역 거의 전체에서 전교 1등 학교 다 갖고 있었고 통과도 제가 하는 학교들 보통 중앙, 보평, 낙생 이렇게 세 학교를 주로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서현이 추가가 됐죠. 과중으로. 그래서 서현도 과중이지만 그것까지는 못해요. 제가 시간이 안 돼서. 그래서 그 세 학교 위주로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저기까지 하고 들여보내야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한테 수업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저 정도 분량을 애가 소화할 수 있어야만 낙생고에서 경쟁할 수 있어요. 낙생고 보냈다는 거는 어머님들도 힘든 결정을 하신 거지만 아이들도 무지막지하게 힘든 결정을 한 거예요. 저 싸움을 하겠다고 간 거라니까요. 분당 지역이 내신보다 수능 성적이 2단계 정도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생에서 3등급 한 애들이 수능 보면 같은 과목 1등급 나와요. 그 얘기는 그만 공부를 더 잘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 갔으니까 갔으면 해야죠. 바꿀 수 없으니까. 그러면 하는데 저 정도 너무 많아요. 많은 게 아니라 그 이상 해도 모자라요. 정말 최상위권 애들은요. 어머니 원투를 다 푸는 애들이에요. 물리원 화학원을 다 그냥 이런 걸 안 한다고요. 걔네들은.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기 주기율표 이거 원자 화학결합 있잖아요. 제가 화학도 가리키는데 화학원에 3단원이고 얘가 4단원이 2단원이고 얘가 3단원이에요. 단원 하나를 여기다 쳐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려고 맘먹으면 엄청 어렵게 낼 수 있는 거예요. 화학은. 이거를 제가 한 학기 배운다니 한 학기가 아니라 이게 2학기 중간고사 범위고 얘가 1학기 기말고사 범위예요. 그거를 여기 요 조그만 한 단원에 넣어놨으니까 맘만 먹으면 얼마나 어렵게 내겠냐고요. 물리도 마찬가지고 아까 그래프 보셨잖아요. 일단 보는 거 자체가 짜증이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런 걸 보고 해석하고 풀어야 되는데 그 시험지 제가 그대로 드린 이유가 느끼시라는 거예요. 저 시험지 애들이 직접 봤거든요. 6장짜리. 근데 지금 물리 문제 4문제가 한 페이지에 들어있잖아요. 그래프 해석해야지, 물어본 거 써야지. 이거 시험지 그대로 드린 거예요. 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시험지 직접 보는 거. 애들한테도 그렇고. 치는 거는 마치 거기 거 같지 않잖아요. 느낌에. 근데 이거는 낙생고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2021년 1학기 중간고사 지필이라고 돼 있고 날짜 나와 있고 그 다음 시행 세부 점수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4.2점, 4.5점까지. 그래서 이걸로 정말 점수를 하는데 물리 점수를 보시면 아까 봤지만 그런 문제들 화학도 긴 것도 많고 기억력은 이거 2줄, 3줄 하나 이거 너무 13번부터 애들이 가기 시작할 텐데 15, 16번 나오면 문제 읽고 해석하고 이게 어떻게 되지? 루트 나오는 계산이 어떻게 나오지?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낙생고 애들 제가 볼 때는 학교에서 일부러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가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야 고등학교 시험이 어려워. 니네 이 정도 풀어야 돼. 우리 학교 왔으면 그거 해. 라고 해서 던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통과도 원수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걱정은 낙생고 제일 걱정이긴 해요. 대신에 저 과정을 따라올 수 있으면 통과 수준에서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화학은 또 별개고요. 나중 얘기고. 그리고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들 가끔 그러신 분이 있어요. 우리 애가 가서 화학도 하고 물리도 했기 때문에 통과 안 하고 학기 중에 뭐 화원이나 물원 들으면 안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세요. 그 학교는 그 학년 거만 해도 모자라요. 애들 학교 가면 낙생고는 또 아시다시피 뭐예요? 저게 없어요. 야자한다고요. 월화목금에 야자하고 수요일 하루 빼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참 이것도 그거 한 거지만 성적순으로 과중을 뽑습니다. 100%다 과중이 아니고요. 과중을 가려면 1학년 애들 전체 중에서 지원해서 성적순으로 그러니까 저거처럼 돼 있어요. 저기 그 성대처럼 성대 1학년 때 하고 나서 성적순으로 해서 자기 과 하듯이 과중도 그렇게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나와야 돼요. 가고 싶어 해요, 애들은. 근데 못 가는 거예요. 등급이 안 나와서. 그래서 그런 거 선택권을 우리가 가지려면 애들이 성적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너무 그거 하지 않나. 근데 낙생은 방법이 없어요. 제가 다른 학교 이렇게 안 해요. 좀 전에도 한솔고 그거 했지만 한솔고 9주 동안 다 거리하고 이거 어머님들 벌써 와 저렇게 어떻게 다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1등급 나온다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낙생고는 저게 기준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저건 당연히 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진짜 점수 한두 점 가지고 하나 틀렸는데 1등급이 안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게 제가 이제 낙생고에 대한 기본적인 과학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고, 제가 수업을 여기서 분당에서 20년 했고, 그 다음에 수학의 아침 사이언스카이에서 9년 8년 동안을 원장하면서 수업을 할 때 저는 그게 항상 걸려요. 학생의 수준은 강사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게 저의 모토예요. 그래서 얘가 최고가 되려면 내가 최고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해서 모든 수업과 내용을 거기에 맞춥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해 못하면 못 가요. 못하면 뭐 보강도 하고 모두 방법을 내서 진짜 심야에 저기 올라와서 카페 가서 하든 뭐래도 해서라도 해야죠. 어차피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학생이 있어서 선생님 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애들 스트레스 만빵입니다. 특히 낙생고 애들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아갖고 정말 좀 뭐라고 표현할까 좀 이렇게 찌들어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지금 2학년 애들도 그렇고 1학년 때도 맨날 이렇게 힘들어요. 뭔가 이렇게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가면 또 뭐예요? 수행평가, 과제 엄청 많죠. 수업 늦게 끝나죠. 공부할 시간 없죠. 학원 왔죠. 숙제 빵빵하게 나오죠. 왜냐면 얘는 더 해야 되니까. 애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뻐해 주시고 그러세요. 저도 애들한테 그리고 저 하나 말씀드리면 저 숙제 검사 안 해요. 그럼 어머님들 그러시잖아요. 숙제 검사 왜 안 해요? 숙제 안 해올 거면 수업을 들으면 안 돼요. 이 정도 분량을 따라가고 본인이 해야 되는데 이거 숙제 안 해서 맨날 이거 디자비제 할 10분 15분은 저한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안 한다고요. 차라리 그런 건 하죠. 지나가면서 숙제했냐? 그 정도는 하지만 본인이 해야 되고 본인이 해온 거 갖고 질문하고 그 시간도 얼마나 빡빡한데요. 어머니 이거 문제 지금 7권을 나가는데 그게 지금 한 5주 동안 나갈 거예요. 그럼 한 주에 문제집이 한 권 반씩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문항이 200개가 숙제인데 200개 언제 그거 검사하고 하나씩. 그건 비효율이에요.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는 한은 본인이 그걸 하게 하시고 하나 더. 그거를 1년 동안 연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2학년 때 이제 이 정도 수업 내용이 익숙해져요. 그러면 이제 2학년, 3학년 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1학년 때 힘들겠지만 저도 애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애들한테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할 것 같으세요? 고맙다예요. 숙제해줘서 고맙고 와줘서 고맙고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고.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님들도 지금 얘기 들으면서 내가 저 어떻게 어머님이 안 하시잖아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하는 건 학생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이 얼마나 저 스트레스 받겠냐고요. 저도 가끔 애들 생각하면 가슴이 콱콱 막히고 그래요. 이렇게 할까? 근데 저도 부모고 애 둘을 키우는 입장에서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성적이 안 나오면 그게 더 어떤 결과인지 너무 잘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저 낙생고 애들 중에서도 성적 안 돼서 과중 못 갔다고 막 좌절하는 애들도 많아요. 과중이 그게 뭐라고. 근데 그래도 저는 그래요. 항상 저희 애들한테도 얘기하고 니네가 나한테 수업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우리가 쓰는 말인데 그냥 바꿔서 선택권을 갖기 위해서다. 선택당하지 말고 니네가 선택하라는 의미에서 공부하는 거다라 그래요. 등급 안 돼서 과중 못 가면 선택을 당한 거잖아요. 내가 성적이 돼서 가면 내가 선택한 거고 나 과중 안 갈래. 그럼 내가 선택해서 안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지를 여러분이 가져오려면 공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과학은 또 하다 보면요. 지금 저한테 듣는 낙생고 애들 중에 다 1등급이에요. 돼요. 처음엔 힘들겠죠. 그리고 낙생고 애들 중에 처음에도 이 정도 하면 정말로 나중에 제가 이거 한 권 빼고는
한 권하고 블랙북 빼고는 사라 그러지 않아요. 다 프린터에서 해서 주는데 진짜 시험 한 번 끝나면 프린터 이만큼 갖고 와서 던져놓고 간다고요. 다 했다고. 그럼 내가 이쁘다고 안아주죠. 남학생만 안아줘요. 여학생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되고 남학생은 고생했다고, 어우 잘했다고. 근데 그렇게 해서 애들이 내가 왜 성적이 중요하냐고 말씀드리면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나오네 믿고 갈 수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성적이 안 나오면 나 안 되나 봐 이러면 벌써 그냥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과중 갔잖아요. 과학 중점 갔는데 과학 이렇게 해서 성적 2번 3번 안 나왔다. 그럼 나 과학 안 할래. 그럼 뭐 할 건데요? 과중 가면 8과목 하는 거예요. 물원, 화원, 생원, 지원, 물투, 지투, 생투, 지투, 화투.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성적이 나와야 된다고 말하는 거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저도 학교 별로 비정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걔네들이 맞는 거예요. 잘하는 애들만 과학해라고. 이과 가면 6개 정도 하면 5개 정도 합니다. 원 3개, 투 2개. 그렇게 하니까 그거는 뭐 줄여서 하는 거고, 심지어 그래서 낙생에도 문과가 있어요. 저거 못 견디고 못하겠다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의 선택은 학생이 하는 거지만, 공부는 학생이 하는 거지만, 저도 가슴 아픈 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근데 진짜 낙생은 지금 자사고 빼고 1등이에요. 그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보고, 힘내. 어두워지지 않아도 돼. 괜찮아. 하면 되지. 뭐 이거 다 사람이 하는 거야. 다 사람이 하는 거고 너와 똑같은 학생들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그 자리에 가 있는 거니 걱정하지 말고. 알았지? 요 정도로 제가 설명, 그 다음에 제 커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네. 네네. 이 학생이 최종적으로 1등급을 받았는데요. 2시험을 합쳐야 돼요. 중간 기말 합쳐야 되니까 얘가 중간 때 2개 틀리고 나서 방방 떴거든요. 나중에는 기말 100점 맞아갖고 1등급은 됐는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100이나 하나 틀린 거가 1등급 컷이에요. 2개 이상 틀리면 1등급 안 나와요. 요 시험 2개 틀린 거에선 2등급이 나왔고, 2등급인가 3등급이라 좀 내려갔어요. 그래갖고 애가 이제 방방 떠서 기말에는 이제 100점을 맞으니까 1등급 턱에 걸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돼요. 공부 잘해요. 낙생고 가는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가요. 특히 지금 뭐 낙생고니까 더 얘기 안 하겠지만 모든 학교들이요, 그들만의 리그가 살아있다니까요. 제가 한솔고 반을 하고 어느 학교를 하잖아요. 여기 순회고 공부 잘한다고 생각 안 하시잖아요. 순회고 랭킹 1, 2, 3등급 하는 애들은 공부 졸라 잘해요. 걔네들은 거기 내신 따러 간 애들이에요. 평균은 낙생고 평균 한 67, 그러니까 70점 정도 보시면 되는데, 이게 평균이 그 정도 70점은 뭐 중반 정도 나오고 막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 평균이 아니라 여기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위에가 많고 밑에가 확 죽어요. 위쪽이 많아요. 평균 70점, 80점 사이에 낄 텐데 항상 뭐 그래도 너무 낮게는 안 줘요. 너무 낮은 거는 원과목부터 그렇게 돼요. 너무 낮은 건 50점대 나오고 그러는데, 통과에서는 그 정도 안 되고 또 애들이 잘하기 때문에 평균 10점대 후반 80점대까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균이 그 정도면 100점 안 맞으면 등급이 안 나오죠. 거의 일자 형태니까. 또 없으시죠? 클릭 있죠. 클릭은 이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애들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클릭은 제가 하고요. 왜냐하면 조교들은 채점하고 뭐 문제 이것만 해주는 거고, 클리닉은 제가 하는 이유가 조교한테 문제풀이도 시키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식으로 가르쳤는데 조교가 나는 이렇게 했어 해버리면 애가 혼란이 오기 때문에, 클리닉은 제가 직접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학생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예, 안 돼요? 이제 금방 30분에 끝냅니다. 예. 클리닉은 학생들이 신청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4일을 수업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중에 하루는 쉬는 날인데, 그날 제가 집이 좀 멀기 때문에 하루는 집으로 갔다 오는데, 이틀은 수업을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클리닉 데이로 만들어 나갔고 클리닉 데이에 와서 애들이 개별로 진행을 해요. 많으면 뭐 한 두세 명 정도. 근데 보통은 3명 이하로 해서 진행을 하고 왜냐하면 클리닉은 본인이 몰라서 온 거잖아요. 내가 이걸 했는데 선생님 저 여기가 안 돼요. 그러면 이거를 해야 되는데 딴 애들하고 묶어서 수업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개별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요. 대신에 그걸 활용하려면 학생들이 조금 뻔뻔해져야 돼요. 제가 질문을 다 받아주거든요. 이 책이 그렇게 많이 나가도 질문을 다 받아주고 모자라면 찍어서라도 보내주는데 애들이 뭐 하냐면 질문을 안 해요. 왜냐하면 애들 눈치 보니까 이 문제 난 틀렸는데 애들은 다 맞은 것 같아. 그럼 제가 그렇거든요. 야, 니네들 인생은 니네가 사는 거지 남이 살아주는 게 아니야. 네가 모르는 거지 남이 다 맞은 거랑 너랑 무슨 상관이냐고. 수업 때 다 하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클리닉을 해보면 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왜 안 했어? 아니 애들이 다 아는 것 같아서. 그게 뭐냐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뻔뻔해야 된다니까. 자기의 권리는 자기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애들한테 자꾸 주지시키고 그게 이제 한 학기 중간 기말 이렇게 가면 애들도 알아서 막 계속 나중에 방학 때는 제가 시간표 들고 와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방학 때는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정규 외에 다 보충입니다. 그래서 방학 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제 지금은 3월이니까 새 학기로 해서 시작을 할 거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거예요. 클리닉은요. 네. 또 질문 없으시죠? 저한테 제한된 시간은 다 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들어가고요. 하여튼 자제분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나오길 제가 바랄게요. 하여튼 열심히 해. 감사합니다. 네. 날씨도 개판인데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 이래갖고 저 진짜 그랬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